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이 잘 끝났죠? 끝나더라도 삼성전자 5% 10%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도 좀 선방은 한 것 같고, 일단 여러분, 삼성전자 좀 약간 찜찜하지만 찜찜한 호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쪽팔리기도 하고. 자, 메모리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메모리 1위 삼성전자가 얼마나 주가가 횡보를 했으면 이제는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목표 비중이죠. 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 그런 언론 보도도 우리한테 호재가 될까?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물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TSMC 파운드리 1위죠. 역시 삼성전자와 비슷한 횡보를 거치면서 주가는 떨어집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같이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국민연금 여러분, 익히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 여러분 얘기를 들었지만 엄청난 호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우리의 노후 연금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대로 돈 많이 벌면 됩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연기금 관련 그 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포트폴리오대로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물론 노후 연금을 위해서 쓰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언론도 그렇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초우량 기업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고 빅사이클이죠. 이 반도체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앞으로 엄청나게 커갈 이러한 종목이 리스크가 깔린다. 그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리스크라면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들은 리스크가 아니라 아예 전부 삼성전자 이외의 거는 전부 다 잡주죠. 잡주. 멍멍이 잡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일단 그와 관련해서 찜찜하지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죠. 내일입니다. 내일 회의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유지규칙이죠. 즉 리밸런싱에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 비중 이 허용 범위, 저는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해외 그리고 국내 이걸 전부 다 비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는 제가 머리가 짧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조사를 못했지만, 일단 국내 주식 비중 이 허용 범위 수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그 국민연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전체 운용자산의 16.8%입니다. 여기서 한 5% 덜 보유하거나 더 보유할 수 있는 이 범위가 한 2% 정도 넘어서면 물론 운영력들 있습니다. 그 기금 위에 그 사유를 보고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금융권에서 국민연금 이 기금위가 이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5%로 확대하는 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국민연금의 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최대치가 18.8%에서 20.3%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향후 삼성전자 아니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으로 금액이 매수 금액이 더 들어올 것이다. 물론 그 허용 한도를 높이면 올 연말 11조 2천억 정도 더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어거지로 짜내서 들어와서 올려본들 여러분, 결국에는 기관, 국내 기관이죠. 물론 외국인 얘네들하고 또 경합을 벌여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개미들 이렇게 어거지로 들어와서 주식시장 올려놓는 것보다는 그 기업의 펀다멘탈과 향후 성장 전망 이걸 보고 외국 기금, 외국 자본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제가 꼭 맞고 틀리고 이걸 논할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일단은 저는 이 기금이 이렇게 논한다는 자체를 저는 마음에 솔직히 썩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를 비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국민연금 그 기금위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라는 게 있겠죠. 이 리밸런싱 이 변경 논의 자체가 물론 그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죠. 이런 반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국민연금 포함해서 연기금이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사실상 이 코스피 시장에서 15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의 그 허용 범위가 분명히 확대된다면 연기금의 순매도 행진이 사실상 멈출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부터 주가가 물론 급등한 건 맞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삼성전자겠죠.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주식을 계속 팔아제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주식 매수에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비율이 지금 뭐 우리 동학개미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연금 이게 무슨 돈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후 의무적으로 노후를 책임져야 될 자금입니다. 물론 이 기금 운영에 관련된 이 법률에 따라서 이 국민연금 공단에서 이 돈을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 업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능동적인 투자보다는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투자인 것 같아요. 일단 노후를 책임져야 이 자금을 가지고 물론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론 만만치 않다.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위험 자산 물론 주식은 위험 자산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모든 기업이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기업은 열심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외부 자금이죠. 투기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뭐 투기 자본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투기 자본이라는 건 그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 개미들 돈을 하나씩 빨아먹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개미들 역시도 초우량 주식에 넣어놓으면 그렇게 엄청난 급등은 솔직히 맛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종목에 일확천금을 보기 위해서 말 그대로 투기를 하는 거죠. 물론 기관, 기금, 외국인 모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다 투기나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기업의 펀다멘털이 확실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 저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 저는 이게 위험 자산이기보다는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에도 노후를 위해서 연금이죠. 우리나라도 그 연금이 있죠. 기업에 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는 그 연금 자체가 제가 일전에 그 알고 있었는데 401k입니까? 일단 외국 그 미국을 예를 들어서 본인의 회사에 일을 하면서 일단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 연금을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주식시장에 넣는 거죠. 그 비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 있는데 그 국민연금이 돈을 넣었다 뺐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100%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개인도 못 맞추는데 뭐 대한민국 국민연금이라고 그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기금 자체가 가장 안정적인 자산에도 비율이 들어가 있겠지만 물론 주식 비율 100%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량주 최고 우량주라는 건 그 기금을 운영하고 투자를 하는 그 직원이라면 이 기업이 우상향을 하고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뺄 이유가 뭐가 있나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물론 그 법에 의해서 삼성전자 비율이 가장 많겠지만 코스피 시장 종목 여러 종목 엄청나게 투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 중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오르는 종목도 있을 거고 평균치로 수익을 내겠죠. 하지만 그 평균치에 가장 평균치를 수익을 많이 내는 건 결국에는 삼성전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그리고 또 해외 주식 물론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린다는 자체가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목표 포트폴리오 맞추기 위해서 대량 매도를 하고 다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비율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죠. 대한민국에 있는 우량 자산에 그만큼 그 기업을 믿고 오래 투자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표 비율만 있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팔아제낀다.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좀 그 법 자체에 제가 세밀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문제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오늘 뭐 비판을 하려는 것보다 오죽했으면 우리 개미들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 물론 자산이 뭐 매수를 하고 코스피 시장으로 많이 들어온다면 물론 주가를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주가를 주면서 받쳐줘 보이면 얼마나 받쳐주겠습니까? 결국에는 해외에서 그 기업을 믿고 들어오는 게 저는 정상이라 생각하고 있고, 일단 한동안 삼성전자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최근에 그리고 행보를 하면서 점점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기업이 잘 되고 결국에는 뭐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찜찜한 호재가 제가 그전부터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실상 대만이죠. 대만이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나 주가가 연초죠. 1월 초에 어느 정도 급등을 하고 오르다가 TSMC 역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결국에는 내리막길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내리막길이지만 너무 의문이죠. 그동안 물론 자연재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 한파로 인해서 오늘 재해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는가 생각했지만 지금 파운드리나 메모리 초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파운드리 1위 대만의 TSMC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파운드리 지금 2년치 가까이가 풀캐파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단가까지 높여가면서 찍어내고 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집니까? 뭐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틴 물론 단기적인 악재는 될 수 있겠지만 메모리 급등 뭐 돈을 못 법니까? 근데 주가는 왜 빠집니까? 저는 펀다멘털 살아있고 그 기업이 열심히 돈을 잘 벌고도 있지만 일시적인 수급적인 문제, 그리고 뭐 환율, 금리, 10년, 채권, 인플레이션, 결국 과거에는 금리, 인플레이션 없었습니까? 결국 그 기업이 돈을 잘 번다면 결국 주가는 우상향했습니다. 지금의 그 단기적인 수급적인 문제, 저는 결코 하나도 뭐 두려운 건 솔직히 없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늘어났다고 해서 저는 더 두려운 건 없지만 일단 고점에 물린 우리 구독자진 분들 물론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힘을 내시고 저 역시도 초반에 횡보를 하고 마이너스 수익률 버름불이 들어왔을 때 물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런 나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 그거는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결국은 우상향했습니다. 물론 기업이 돈을 못 벌고 반타작이 나면 물론 더 하락하겠지만 여러분 올해 내년 계속해서 뭐 반도체 메모리 업하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표를 보더라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삼성전자 뭐 별 그것도 없는데 주가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거고, 대만의 TSMC 물론 가뭄, 물 공급, 적색 경보까지 떠가면서 지금 6년 만에 최대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내려갔을 일은 저는 없다고 하지만 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물 가뭄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인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인텔이 자기네 물량 맞추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고작 그 정도의 투자로서 뭐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이 선단 공정, 초미세 공정의 기술을 하루 사이에 뛰어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삼성전자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뭐 악재는 없습니다. 솔직히 수급적인 문제밖에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찜찜한 이런 호재들, 물론 대만의 물 가뭄으로 인해서 대만의 파운드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 뭐 주가 급등할 것 같지만 그거 역시도 그런 호재가 단기적인 호재, 결국엔 수급적인 게 안 들어오면 결국 똑같습니다. 아무리 초호재라지만 결국 외국인 들어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죠. 결국에는 수급이 풀리고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들었으면 결국에는 실적 좋은 기업에 돈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 국민연금 돈이 언제 들어오나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보고, 대만의 물가무 개판 5분 전이 돼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2위 주문이 왕창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즐거운 상상도 해보지만 여러분 단기적인 뭐 호재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살아있다면 펀다멘탈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즐거운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